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식싹쓸이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금요일에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반갑게 한 달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증시 상승이 체감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라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또 환율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많은 거시경제의 흐름들을 그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 굉장히 반가운 뉴욕 증시 급등 소식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미국 소비 지표가 예상을 보다 호조를 나타낸 데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다우지수가 2.15% 상승 600포인트가 급등하면서 31,288로 거래를 마쳤고 60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였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울트라 스텝 이 금리 인상 단행할 것이란 우려가 가라앉고 새로운 은행 실적과 각종 경제 지표에 반응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랠리를 촉발했고요. 코스피 지수 0.37% 상승한 2,330포인트 나타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볼까요? 0.48%의 하락으로 762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금요일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안도 랠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로 같이 대비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명정주위원만의 주말 아침 종목 상담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메시지는 013-3366-8200번으로 매수가, 종목명,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TN W 어드바이저 공명정주위원님 나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뉴욕 증시가 어떻게 예상보다도 큰 폭의 상승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일단 뭐 예상치보다는 뭐 큰 폭으로 상승한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번 주 자세히 한번 풀어드려 볼 텐데, 일단 이제 이번 주 이제 증시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또 급등세가 나타나진 않았죠. 이제 좀 조정과 반등이 반복됐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그리고 지금 사우디 구원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인 뭐 지금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국제유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급락세가 지난주 이뤄지면서 이제 $100 하향 돌파를 했죠. 그리고 배럴당 이제 $90 초중반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럴당 $91까지 한번 내려갔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우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회의에서 어떤 이제 얘기가 증산협의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 향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즉각적으로 지금 증산에 대해서 뭐 공식 발표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일단 뭐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말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빈 살만 이 왕세자 같은 경우가 일단은 악수는 하지는 않았지만 주먹 인사를 했죠.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협력할 의지를 좀 피력을 한 거거든요. 대신 국왕 같은 경우는 손을 잡았죠. 일단 손을 잡았다는 거는 협력할 의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이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중동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증산을 요구하겠다.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세 완화 카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방은 이제 기존은 좀 꺾이지 않았나. 일단 국제유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폭등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하락 안정세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알래스카 유전 개발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좀 시사를 좀 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업종이 너무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반대로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살아났죠. 이번 주 현대차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IT 자동차와 더불어서 일단은 코로나 수혜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좀 핫하기 때문에 역시 8월 달까지는 이제 재유행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제가 지난주 굉장히 강추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디텍메드, 엑세스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코로나 수혜주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타액 진단키트가 좀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PCL이 일단 승인을 받았고 다음 달 정도면 바텍메드가 승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보다는 그래도 입이 좀 더 간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거부감이 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중요하고 치료제 같은 경우 백신 관련주들도 이제 선별적으로 좀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뭐 치료제 백신이 성공할 만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테마성 관점에서 일단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진원생명과학도 좀 급등을 했죠. 다음 달에 치료제 임상 결과 임상 이상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뭐 예상치는 좀 크게 상회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우려감을 좀 불식시켰는데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4% 급등했죠. 아마 이 주식 싹쓸이 방송 이제 최근 들어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온라인 방송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김밥 강좌 시간에도 삼성전자는 이제 하단 추세 근접했다. 상단 추세까지 10만 원 정도다. 간다가 아니고요. 목표치가 일단은 상단 추세가 거기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너무 좋아요. 지난주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임원들의 좀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이제 7월달, 6월달 특히 5월달까지 매수가 집중됐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일단 돌아오는 다음 주 일단 지수는 반등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지난주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네. 금융정주위원께서는 다음 주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보다는 IT, 자동차, 또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뉴욕 증시 주말 아침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은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라는 언급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싹쓸이 전략 한마디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일단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일단은 뭐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이제 울트라 스텝 우려감이 좀 적죠.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가 이제 울트라 스텝보다는 일단 뭐 0.5%포인트, 0.75%포인트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게 거의 다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좀 강하게 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강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완화됐으면 전반적으로 지난주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세가 이뤄지면서 반도체 특히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현대차 21일 날이에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이번 주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가 이뤄지게 되면 이제까지 또 못 갔던 자동차 부품주, 아이오닉 6 수혜주, 제가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있을 때 설명드리고 급등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이오닉 6가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지금 공기 저항 개수 굉장히 가장 낮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또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이제 28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들어가요. 그 전에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면서 역시 8월 달에 좀 기대감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역시 이제 어느 정도 2020년 3월 달 때 그때 위치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지고 바닥에서 움직일 때 지금 나스닥 위치도 비슷하거든요. 720년 아래에서 그만큼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 올리는 이 울트라 스텝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가라앉고 소매 지표나 소비 지표 그리고 은행주의 실적들 또 다음 주에는 또 IT와 자동차의 흐름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 싹쓸이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익 싹쓸이를 도와줄 오늘은 어떤 기법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함께 공부하고 오시죠.
예, 금일도 주식 싹쓸이 이제 기법 강좌 시간이 좀 돌아왔는데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은요, 역시 재료를 먹고 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발빠른 좀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현재 부각되는 이슈에 일단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이번 주는 이 세 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뜨겁게 이제 부각되는 이슈가 중요하겠죠.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좀 부활을 했죠.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에서 떠오르고 있거든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어요. 4%. 아마 21년도 1월 달 때처럼 한번 미친 듯이 상승세가 한번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재료가 많아요.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 사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 만큼 대규모 M&A 발표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이면 또 로봇 출시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하반기 메타버스 기기 출시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3나노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 해서 3나노 수율이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파운드리도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반기도 DDR5 이제 출시 기대감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쪽에 요즘에 소니사를 지금 앞지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는 거의 뭐 재료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모든 걸 지금 다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부활 앞으로 이제 관련 수혜주들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부각됐던 부분 이제 코로나 재확산.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뭐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진단키트를 일단 지난주에 선택을 했죠. 그 이유가 가장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치료제나 백신은 임상에 실패해버리게 되면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죠. 실적이 또 뒷받침되지도 않는 대부분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진단키트만큼은 일단은 뭐 임상에 실패하거나 뭐 그런 위험성은 없잖아요. 확진자 수만 폭증하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확진자 수가 폭증할 걸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 이유가 이제 변이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아무리 뭐 성인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이제 백신을 맞는다라고 해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는 안 걸리려고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기보다는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3월 달까지 오미크론에 걸리신 분들도 이미 자연 면역이 이제 서서히 둔화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또 여름철이잖아요. 실내에 있는 공간에 그 에어컨을 쐬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도 좀 높아지면서 여름철에 또 휴가 시즌이 딱 돌아왔잖아요. 많이 휴가를 떠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 거리는 공간에 많이 접촉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서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강화를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역시나 거리두기 강화 얘기가 나오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폭증한 거는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이미 지난주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미 확인하고 이번 주에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늦는 거죠.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는 크게 늦지는 않았다라고 보지만 단기는 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막 이슈가 불거질 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삼성전자 부활할 걸로 결론을 내린 바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출시 이 부분이 이제 임박이 돼 있죠. 아직 출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터쇼 같은 데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요. 그리고 정식 판매가 이제 아마 8월달, 9월달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오닉 6 수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또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업종들이 지금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단 단기간에 지금 이번 달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앞으로 제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 이슈에 가장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거든요. 지난주 외바닥, 그다음에 쌍바닥, 그다음에 이제 5일선 회복, 안착,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MACD 음전은 축소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차트가 너무 좋죠. 주식은 21선 첫 돌파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도 시가이와 반락세는
저가 매수권은 노려볼 만해요. 아직 차트가 이제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아직 721선 돌파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차트가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이제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제가 최근 들어 너무나도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강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00년도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까지 10배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도 이후까지 10년 동안 약 또 10배가 올라갔고요. 앞으로 또 10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양한 신사업의 진출, 로봇 사업 쪽의 매출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기기 쪽의 매출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DDR5 쪽의 매출, 이제 단가는 2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초창기에는. 그러면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증갑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아직 진출도 안 했어요. 이제 막 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 그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5G 장비 시장, 이제 대규모 이제 한 번씩 수주하기 시작했죠. 아직 전 세계 5G가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는데요. 앞으로 올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면 좀 더 강하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그만큼 오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 파운드리도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 2, 3년 전부터 이제 TSMC는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올인한 분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해서 3나노 양산 이제 들어가면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죠. 앞으로 한 5년 동안 수백조 투자할 것 같은데요. 5년에서 10년 동안 아직 그 큰 매출 증가세가 아직도 오지도 않았죠. 누적 수주 이제 잔액만 한 200조 원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오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잡히지도 않은 매출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이런 신사업들이 뭐 잘못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가능성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 추세 근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월봉상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그럴 때 기회를 노려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단 추세 근접하면 경계를 해야 돼요. 지금 10만 원대 부근이 상단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10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단기는 이미 늦었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권은 지났고 지금 단기는 경계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중장기 전망이 좋다라고 해도 일단 상단 추세 오면 거기서 이제 돌파할 수도 있고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항권, 매도권이면 일단 경계를 한다가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뭐 10만 원까지 간다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하단 추세가 이탈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금융위기가 터졌다라든지 그러면 무조건 또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전망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주식은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가고 상단 추세까지 올라가면 경계권이다라는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하단 추세를 깨기보다는요. 이제는 좀 상단 추세까지 좀 이제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두 번째로 액세스바이오. 이 종목도 제가 진단키트 아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누구도 좀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신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진단키트가 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 아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이 기업은 270억이 16,000원대 후반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자사주 매입이 완료됐다?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나? 회사에서? 그렇게 한번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적 대비 1분기 주당 순이익이 7,700원이 나왔어요. 야, 2분기, 3분기, 4분기 다 그냥 본전만 해도 됩니다. 적자가 나지 않고 그냥 순이익이 0원이라고 해도 지금 퍼가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실적이 1분기에 좋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을까? 예전에는 유통 판매 회사를 거쳤어요. 그러다가 한 1,000억 정도를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소송이 좀 걸리다가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 이 액세스바이오의 브랜드를 통해서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그냥 바로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항상 유통 판매 마진을 이제 한 템포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할 때 좀 이제 마진도 낮고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세스바이오가 이제 미국에서 본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 이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폭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확진자 수는 10만, 20만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 통계치는 수배 더 7배 정도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자가진단 키트에서 이제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는 폭증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죠. 엑세스바이오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밑에서부터 2020년도 때처럼 그 이후에 처음으로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갛게 전환됐죠. 아직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과일권도 아니에요. 지금 50이에요, 50. 이번 달 변곡점에서 딱 터닝하는 거예요.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고. 그러면 역시 16,000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한 4배, 3배에서 4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위치가 도전을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이런 꼭대기에서 도전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도전하든지 이렇게 파라볼릭이 밀집 국면 상승 기조 전환될 때 20개월 이평선 터닝할 때 이렇게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20개월 이평선 돌파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을 270억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딱 눈치를 챘어야죠. 아, 회사에서는 앞으로 2분기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전망하는구나. 자사주 매입을 270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봤어야 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월봉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확진자 수 10만, 20만 돌파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아무래도 좀 피크, 정점이지 않을까. 주식은 항상 정점을 기다려요. 뭐든지 정점을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도 정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달에 정점이 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좀 증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투매 양상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 달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면서 역시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주식시장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중국이 재봉쇄한다는 건데 중국이 봉쇄했다라고 해서 5월 달, 6월 달에 폭락이 나왔나요? 그 중국 증시가? 아닙니다. 중국 봉쇄했어도 중국 증시는 5월 달, 6월 달 급등 장세가 나왔어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악재는 아닐 거예요. 나중에 중국 재봉쇄에서 일시적으로 출렁출렁 거려도 그러면 7, 8월 달 어느 정도 출렁거리고 나서 결국에는 9월 달 이후 오히려 중국 재봉쇄이 이 국제유가 폭락하겠죠. 그럼 인플레 더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 8월 말쯤에 잭슨홀 회의 이후에 9월 달부터는 좀 더 4분기 증시 흐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철이 고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에코플라스틱 제가 지난주죠. 좀 설명을 지지난주인가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번 여기서 급등세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받다가 다시 또 지난주부터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이오닉 6 수혜주죠. 실적 좋아지고요. 최대 주주 2,790원에 280만 주죠. 서진 오토모티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대폭 늘려놨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2,500원대에서 8억. 자사주 매입과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 이 콜라보. 거기 실적 개선세와 함께 이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쓰리바닥이면 어떻게 한다?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2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이평선 돌파할 때는 중장기 이평선 돌파할 때는 위로 추가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단 추세가 중요한 지지권이다라는 관점에서 항상 목표치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지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라인 이탈되면 경기했다가 밑에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아주 기업 강의 그리고 기법 강의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릴게요. 02-1786-10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셔도 저희가 꼼꼼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 메시지로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1882님께서 보내주신 휴림 로봇을 살펴볼까 합니다. 휴림 로봇은 종목명에서도 뭐 하는 기업인지 아주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근데 비중이 100%고요. 3,750원의 매수가 대비 지금 2,695원의 흐름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뭐 특별하게 100%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가장 좋을까요? 예, 휴림 로봇은 솔직히 제 관심주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고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율이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휴림 홀딩스라고 해서 지주회사격.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도 이제 한번 이제 공시보고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좀 약간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은 작년도에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벌써 3년 내내 아마 올해까지 지금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삼성물산하고 로봇 사업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적으로 좀 움직였던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썩 선호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인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쫙 한번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우상향, 쌍봉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을 여기서 이제 하향 이탈했죠. 그런데 지금 3,000원대 지금 후반대에서 보신 것 같아요. 3,700원인가요? 그죠? 3,700원. 여기서 보신 거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추세를 그어야 돼요. 그러면 싹쓸이 기법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저라면 이제 723 부근 1,000원대에서 했겠죠. 만약에 봤으면. 그죠? 그래서 지금 900원대가 중요한 이 바닥권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아닌 말로 다시 1,000원대 이하까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이 100일선 부근에서 딱 지지권에서 지금 여기서 꺾여버리게 되면 추가락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 이 10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면 한 3,000원대 한 중반대가 저항권이거든요. 주식은 이런 좀 부실주를 100% 몰빵을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우량주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 100일선을 이탈되고 1,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진짜 운이 나쁜 경우에는 평생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출시 이제 8월 달이나 9월 달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시 또 테마가 형성되면 급등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랑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물산이랑 일시적으로 로봇 사업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핵심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로봇 쪽의 재료가 테마가 잘하면 3분기쯤에 형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100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5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2,500원대 부근 100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줄 때 3,000원대 중후반대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탈되게 되면 2,500원대 그러면 일단 경계했다가 다시 100일선 회복되는 거 보고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아닌 말로 이런 기업들이 4,000원, 5,000원까지 다시 간다 하더라도 원래 아쉬워하지 말고 이런 부실주들은 원래 좀 철저하게 매매를 해야 되고 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 쪽으로 좀 봐야 되겠다. 뭐 삼성 로봇 관련주 중에서 우량주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에브리봇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예전에 한번 2만 원대에서 설명드리고 한 100% 가까이 날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항상 좀 실적과 재무 상태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뭐 소위 우량주가 아닌 그 종목들을 올인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다라는 의견과 함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1882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해 드릴까요? 대우건설이고요. 예. 5,500원에 20%예요. 5,500원에 20%.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아, 그거 저거 5천 막 7,800원서부터 매수를 시작하겠어 5,500원까지 물타기 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까지 비중을 냈는데, 아니 제가 한 목표가를 한 7,000원 정도 보고서 매수를 했는데 자꾸 5,000원, 7,800원에서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5,100 얼마 가니까 이게 좀 겁이 덜컥 나고 그래가지고 네. 전문가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하신. 그러네요. 자, 5,700원, 800원 정도에서 이제 물타기를 네, 해서 20%까지 만들어 놨다. 지금 목표가를 7,000원까지 보고 계신 게 잘하신 걸까요? 네,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 건설회사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중소 건설사를 보는 경우도 있고 대형 건설사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전화 오전장에 감사하고요. 오전장이래요. 오늘 오전 이제 7시 주식싹쓸이 방송 아침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기업은 일단 연기금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지분이 한 7%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 들어올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이 건설 업종 자체는 그렇게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국내에서 이제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고, 그럼 해외 쪽을 공략해야 되는데 대우건설 해외를 좀 공략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자그마치 1,300원이 나올 것 같아요. 작년도에 1,100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예요. 퍼가 한 3, 4배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히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대신 이런 기업들이 IT나 자동차면 훨씬 더 업종이면 평가가 더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건설업종은 좀 제한은 돼 있기 때문에. 대신 또 몰라요. 이제 앞으로 네옴시티라는 제2의 또 중동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옴시티 수주전이 이제 앞으로 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뭐 대우건설도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왜 긍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721선 부근이 여기 이 6월 달 말쯤에 한번 터치하고 올라갔죠. 지금도 721선 부근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721선 부근에서 대부분이 바닥권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5,000원대 중반대보다도 여기 한 5,000원대 지금 초반대 이 721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조금 더 매수 기회를 노려봤으면 조금 더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721선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접근하는 거고 지금은 아마 돌아오는 월요일 날 지수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5,0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이긴 해요. 여기가 이탈되면 일단은 예상은 예상대로 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는 좀 경계. 오히려 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축소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5,000원 이상 또 회복이 되면 추가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다시. 왜? 버릴 종목이 아니니까. 대신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마 5,000원대 이제 지지받고 올선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청자분이 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운 좋으면 10,000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9,000원대 10,000원. 왜?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분 저는 높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믿을 만한 수급, 국민연금, 그리고 차트가 좀 바닥권, 그리고 역시 실적도 굉장히 저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앞으로는 건설업종보다는 IT 자동차 쪽으로 조금 더 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불안 좀 덜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극도로 저평가. 아무튼 5,000원은 꼭 저 지지가 되어야 되고 7,000원 잘 보고 계십니다.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게는 10,000원까지. 네, 2차 목표가로. 자, 다음은 문자 메시지를 볼게요. 대한항공 보셨습니다. 매수가 32,500원에 비중 25%입니다. 네.
참 차트가 좀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죠. 그리고 앞자리가 좀 바뀌었고 많이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요새 이후 코로나 이후에 뭐 여행들 네. 많이 계획하고 계시고 뭐 해외여행도 이제 다시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대한항공 하면 대표적인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이잖아요. 예. 그 기대감은 분명히 알겠는데 예. 또다시 코로나로 지금 문제시 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고민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직 코로나 변이가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올 것 같아요. 7월 달부터 시작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BA5 하위 변이가 왔는데 그보다 더 센 놈이 또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뭐 수혜를 지금 여름철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장사로 치면 장사를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좀 우려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항공 관련주가 앞으로 여행 기대감이 이제 확대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변이가 생기면서 여행 수요가 급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면 많이 손실이 나서 주식을 매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러면 지금 여름철에 갈 만한 주식이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갈 만한 주식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직 변이가 막 지금 이제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이전 저점 23,000원대 이탈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거기 이탈되면 그러면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죠. 월요일 날 좀 반등을 주면 최대한 32,000원대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위로 올라갈 땐 좀 축소를 해가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정점에 이르를 것 같다. 코로나가 정점일 것 같다. 그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정점일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지금 변이 때문에 빨리 오죠. 그래서 지금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3,000원 깨지면 일단 더 이상 뭐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뭐 다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경계했다가 나중에 정점에 이를 때 그때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32,000원대는 또 별로 가격 매력이 없어요.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3만 원대 초중반 대. 원래 매수권은 721선 부근 23,000원대, 22,000원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급소를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22,000원대도 원래 급소를 노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냥 정점에 이를 때까지 코로나가 그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원래는 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지권, 저항권 꼭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하락에 항공주들이 반등 좀 하지 않으려나 했는데 또 그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32,000원의 매수가가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자, 강한 저항권으로 느껴지는 32,500원대 쉽지 않으시겠지만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대응 전략 이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해결해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싹쓸이 포착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확인해봤다면 이제는 공명정주위원회 종목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특히 주식 싹쓸이는 주 한 번 토요일 아침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가, 그 종목이 한 주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난주 종목입니다. 여러분 7월 종목으로 확인해 볼게요. 엑세스바이오 지난 토요일 이 시간에 추천 이후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18,000원의 매수가 이후에 2만 원 이상 올라왔네요. 한 주 만에.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이제 좀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정점에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정점에 오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의학 쪽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확진자 수가 10만, 20만을 아마 8월 달, 9월 달쯤에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 정점을 기다려요. 지금 인플레도 정점에 오는 것 같으니까 지수가 바닥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단키트 아직 정점에 오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은 줄면서 강세 일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선 일단 주봉 차트를 봐야 되겠죠. 이번 주 3주째까지 좀 올라서 좀 단기는 과일권에 있죠. 뭐 이번 주는 좀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선 일단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으면 이 17,000원대 부근이죠. 18,000원대.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매수가가 지지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래도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보유 전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한 가지 더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바디텍 매드인데요. 지난주 종목 매수 추천 이후에 5일 내내 거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또한요. 예. 두 종목이 어떻게 다 좀 적중을 한 셈이 되었네요. 예, 지난주 적중했죠. 일단 그만큼 지금 미래를 항상 주식은 내다보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는 필요 없죠. 미래에 잘못될 것 같으면 안 하고 미래에 잘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텍 매드가 지금 타익 진단 키트를 자가 진단 키트 아마 다음 달에 정부에서 이제 국내에서 승인을 허가받을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PCL하고 유일하게 그리고 해외 쪽에서 자가 진단 키트 미 FDA 이제 승인이 다음 달에 승인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혹은 약국에 가서 진단 키트를 살 때 타익 진단 키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코에 쑤시는 걸 사겠습니까? 저라면 일단은 오미크론이 목에도 이눈통도 너무 심했고 간편하기 때문에 저는 타익 진단 키트를 살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바디텍 매드가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진단 키트 관련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꾸준하게 실적이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실적이 꾸준한 기업이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도 16,900원대에서 역시 지금 50억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추가 반등을 계속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60일선이죠. 13,300원.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추가 반등을 강하게 노려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식싹쓸이에서 예. 매주 두 종목을 의견 드리잖아요. 예. 지난주 종목을 다 점검했고 다 플러스고 바로 이제 지지난주입니다. 2주 전에 역시 두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이네요. 네,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종목 모두 지금 적중입니다. 샘시 NS 7월 4일에 매수했고요. 이 종목도 2주밖에 안 되었는데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예, 이 샘시 NS는 이제 삼성전자 수혜주로 좀 움직이죠. 지난주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샘시 NS도 같이 덩달아 이제 뛰는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전망을 너무 좋게 보죠. 특히 올해 4분기에는 DDR5 재료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DDR5 수혜 업종 샘시 NS죠. 그리고 앞으로 이미지 센서 쪽에 세라믹 기판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상투 신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샘시 NS 지금 일봉상 단기 쌍바닥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일단 단기는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4,6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6,500원 이상까지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임원들의 이제 주식 취득 단가가 6,500원대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30% 정도 이상의 갭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4,6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역시 매수가가 지지가가 됐습니다. 4,6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보유하시면서 극대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요. 자, 지지난주 종목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죠. 에코플라스틱이 어제 거래량이 좀 폭등세를 나타내면서 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점검을 해보죠. 예, 일단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시간에 다니까 한 4%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아이오닉 6 28일부터 사전 예약 받는다라고 했죠. 아직 1주에서 2주 남았거든요. 기대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최대 주주 대량 매집이 이뤄진 기업이고 현재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2,790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쓰리바닥 시연했다라고 해서 기법강좌에서 설명드렸죠. 쓰리바닥 이제 시연됐어요. 쓰리바닥 적산병이면 추가 반등을 노린다. 지금 이 종목도 일단 2,5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거든요. 전저점. 이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강하게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일선 이 라인대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인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오닉 6 수혜주 찾기 여기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아마 몰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직수혜주기 때문에요.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주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 주에 2종목씩 지금 2주 연속 4종목이 다 플러스권을 나타내면서 오늘 종목이 기대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3종목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네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볼까요? 일단 제가 먼저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일단 셀리드라는 종목을 좀 먼저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 이제 백신 쪽에 좀 관련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지금 백신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백신 관련 회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기존의 백신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부스터 샷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부스터 샷을 오미크론 변이 백신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 개발 관련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직수혜주 관점에서 테마성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오전 9시에 M10W 홈페이지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바로가 아니죠. 1시간 뒤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샐러드입니다. 종목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왜 샐러드 상큼하잖아요. 상큼하죠. 상큼한 수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프라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코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최근 들어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BGF 그룹에서 아닌 말로 올인했거든요. 2,80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최대 주주 및 회장도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했다. 5,900원대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BGF 에코바이오를 자회사 100%를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산업재 쪽도 이제 공략을 하려고 코프라를 인수한 건데 앞으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 자동차, 우주항공 진짜 다양한 데에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 소비재에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를 오전 9시 M10W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프라 되게 좀 꾸준히 관심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또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고요.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3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RBW라는 기업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RBW? RBW는 이제 마마무 소속사죠. 그리고 오마이걸 소속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죠. 믿고 보는 좀 가수인 것 같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RBW도 역시 코프라랑 동일하게 대표이사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중 수십억. 그리고 역시 컴투스 위지역 스튜디오 쪽에서 수백억을 3자 배정 유중이 완료가 됐어요. 자금 납입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16,000원대. 그리고 2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20억 들어와 있습니다. 좀 믿을 만한 수급들이 바닥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지난주부터 관심 있게 봤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M10W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M10W 연간 베스트 그리고 6월 달에 월간 베스트 6월 1등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7월 달도 잘 준비하시면 2주 동안 지금 연속 급등세 10%, 20%, 30% 급등하는 종목들을 연달아 4개를 성공시켰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도 좀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대상에 이어 6월에도 베스트 뽑히셨잖아요. 근데 7월도 지금 봤을 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M10W 지금 제가 연간 베스트 대상을 타고 또 6월 달에 1등을 하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수십 개 되는 종목 중에서 다 가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지지권 항상 전저점이 이탈되면 그 라인 때만 잘 지켜주시고 가는 종목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아마 올해 하반기 제2의 하이크 코리아도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시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M10W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와 함께하는 방법 MTN 밴드 검색하셔서 9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